자, 오늘은 개인회생을 해도 나는 왜 90% 탕감이 안 되는가? 재미있는 주제인데, 남들은 뭐 탕감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탕감이 많이 안 되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무자 회생법상은 최저 변제율 규정이 있기는 하거든요. 5천만 원 이상 채무의 경우에는 자기 채무의 5% 이상은 변제해야지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긴 한데, 나는 왜 90% 탕감이 안 되는가? 하나씩 한번 뜯어봅시다. 첫 번째,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면 내 보증금, 내 시설 집기, 내 재고, 내 비품들 전부 나의 소유로 그대로 유지한 채로 내가 갖고 있는 상태로 개인회생을 진행한단 말이죠. 나는 장사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대신 채무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됩니다.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라. 청산가치 보장이 원칙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채무자인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보증금하고 기타 등등 다 합쳐서 3천만 원 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걸 당장 갖다 팔았을 때는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채무자인 나는 개인회생 시작을 하면서 3년 동안 2천만 원 변제하겠다고 변제 계획안을 만들어서 법원에 갔단 말이죠. 이러면 개인회생 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하러 3년을 기다려서 2천만 원을 변제받겠어요. 지금 즉시 파산해라. 지금 즉시 파산해서 법원에서 저 사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3천만 원 나오는 거 나한테 가져와라. 지금 즉시 3천만 원 받으면 되지 뭐하러 3년 동안 기다려서 2천만 원을 분할 변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을 통과하려면, 회생이라는 제도가 의미가 있으려면 지금 내가 가진 재산 이상은 변제해주겠다. 3년을 기다려봐라. 3년을 기다려준 대신에 내가 지금 즉시 파산해서 3천만 원 다 가져가는 것보다 내가 3천 이상 변제해주겠다. 한 달에 100만 원씩 36개월 3,600을 변제해주겠다. 그러면 기다린 대신 돈을 더 받으니까 채권자도 이득이고 나도 내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나도 이득이고 서로 이득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채권자한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법인회생, 일반회생은 동의제도가 있고 개인회생은 그 동의마저 생략이 되어 있긴 하지만 원래 제도의 뿌리 말이에요. 원래 제도의 취지라는 게 너도 이득이고 나도 이득이니까 기다려서 분할 변제 받아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많아버리면 그만큼 변제할 금액이 자꾸 커지니까 90% 탕감받고 이런 사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변제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탕진도 없어야 합니다. 방금 보셨지만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청산가치라 하면 대표적인 게 나의 재산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적금, 나의 부동산, 나의 보증금, 기타 등등 나의 재산이 있잖아요. 근데 사치 탕진한 경우에는 탕진하고 없어. 내 주머니에 없는데도 남아있는 재산으로 간주를 해버린다니까. 청산가치에 반영이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토토, 모바일 바카라, 모바일 카지노 이런 거에서 돈을 날렸어. 과소비 사치로 다 날렸어. 내가 가진 돈을. 예금이 3,600만 원 있어도 나의 청산가치가 3,600이 되지만 토토로 날린 돈이 3,600이 있어도 날리고 내 주머니에 없는 돈이지만 3,600 재산가치에 남아있다고 법원은 간주를 해버린단 말이죠. 왜냐? 사치하고 날린 돈은 남아있다 간주해서 청산가치 반영해서 그만큼 변제를 하라 이거죠. 일종의 페널티를 가하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전부 다 도박하고 사치하고 다 날리고 난 다음에 개인회생에서 푼돈 조금 내고 다 탕감받겠다면 상식과 도덕에 맞지가 않잖아요. 주식 코인 같은 경우는 서울, 수원, 대전, 부산 법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법원은 아직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편파 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개인회생하기 직전에 내 예금 통장에 있는 2천만 원 배우자한테 빌린 거 갚았다. 또는 빌린 적도 없는데 배우자한테 줬다. 증여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도 변제율이 높아지지만 사치, 탕진, 편파 변제 이런 게 많아도 청산가치가 커져서 변제율이 높아지니까 90%씩 탕감받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소득이 적어야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면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번다고 가정했을 때 1인 생계비 약 145만 원을 제외하면 한 달에 55만 원 변제하잖아요. 36개월 변제하면 1980만 원 정도 변제하는 꼴이죠. 근데 내가 한 달에 300을 벌면 1인 생계비 145를 빼면 한 달에 155를 변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6개월 내면 5580이 된단 말이죠. 똑같이 채무가 1억이 있다 가정했을 때 소득 200 버는 사람은 변제율이 약 20%인데 소득 300 버는 사람은 변제율이 약 5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회생 변제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은 90%씩 탕감되고 이런 일이 잘 없고 변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참고로 소득이 높을 거라면 부양 가족이라도 많아야죠. 내가 300을 번다 하더라도 부부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2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법원 입장에서 첫째는 아버지가 키우고 둘째는 엄마가 키우면 되니까 아버지가 개인회생을 하면 내 생계비, 첫째 생계비 이렇게 2인 생계비 240만 원 공제를 주장해서 한 달에 60만 원씩 36개월 내면 2,160만 원 내는 거니까 다시 변제율이 낮아지고 탕감률이 커지는 거죠. 네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논점인데 채무도 많아야 돼. 그래야 탕감률이 90%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소득이 적든 아니면 부양
가족이 많든 뭐 아픈 데가 있어서 뭐가 소득 활동이 원활히 되지가 않든 어떤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한 달에 30만 원 변제하는 사람이야. 변제금 낮게 개시 결정을 잘 받은 거죠. 36개월 변제했더니 1,080만 원 변제하네. 변제금도 작고 아주 나이스하게 잘 통과했죠. 근데 내가 채무가 1억이 있다고 간주하면 나의 변제율은 약 10%잖아요. 90% 정도 탕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채무가 3천밖에 없어. 그러면 변제율이 33%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10%만 변제하고 90%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탕감률을 키우기 위해서는 채무가 커야겠죠. 그러면 채무 3천만 원이 1억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네요. 돌려막기 계속하면 되겠네. 삼성카드 빌려서 현대카드 변제하고, 그 다음 현대카드 살아나면 그거 빌려가지고 국민은행 변제하고, 돌려막기 계속하면서 대출 수수료 늘어나고 대출 이자 늘어나고 빚독촉에 시달리고 1, 2년 버티면 채무가 금방 1억까지 올라갈 거니까 변제율은 다시 10%로 내려오는 거죠. 90%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1, 2년을 더 돌려막기를 해서 채무 3천을 1억까지 키우려고 하시냐, 그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변제율이 아니라 고생을 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변제율에만 집착하면 채무 크고 소득 작으면 변제율 낮으니까 지금 채무 3천 4천이 있는 사람은 한번 돌려막아 보지 뭐, 될 때까지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다가 채무 1억 1억 5천 대까지 계속 버텨야 1억 1억 5천 되고 소득이 적으면 탕감률은 80% 90% 무조건 나올 거니까. 근데 그러면 그 1, 2년 기간 동안 채무 늘어나는 기간 동안 이게 얼마나 고생이냐고. 차라리 33% 변제해도 채무 3천일 때 얼른 개인회생에서 통과해버리는 게 낫지. 뭐하러 인생 1, 2년을 헛고생을 하고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변제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생을 적게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운도 좋아야 됩니다. 채무자 회생법상은 5% 이상은 변제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5% 변제하면 통과시켜준다 그 뜻이 아니고요. 법원 입장에서는 5%는 당연히 넘어야 되는 거고, 그 위에서 변제를 20% 할지 50% 할지 80% 할지는 법원 재량으로 정하는 거죠. 근데 법원도 의심이 되잖아요. 채무자가 채무는 2억인데 월급이 200이래. 월급 200이 채무 2억을 어떻게 빌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예외적으로 저게 가능한 경우도 있죠. 옛날에 코로나 같은 거 자영업자 대출, 신보재단, 보증서고, 자영업 대출, 소상공인 대출 이런 거 받으면 채무 1억 2억까지 금방 커지는데 장사 망해서 폐업해버리고 어디 가서 배달한다, 간신히 취업했다 이러면 월급 200이다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하지.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90% 탕감, 변제율이 낮은 사태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무런 사정 없이 채무는 큰데 월급만 작다 이러면 법원에서는 의심할 만하죠. 일부러 소득을 낮춘 게 아닌가, 가짜 직장이 아닌가 의심을 할 만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와 별도로 법원에서 회생위원이 전화가 와서 변제율을 일정 수준을 맞추라고 요구할 때도 많거든요. 그냥 직접적으로 딱 요구를 합니다. 이 채무자는 변제율 20% 이상 맞춰달라. 변제계획안 상향하는 조건으로 변제계획안 수정해서 제출하면 바로 개시결정 내려줄 테니까 20%는 맞춰달라, 15%는 맞춰달라, 30% 맞춰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가 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5%만 하면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최소 규정이지 거기에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법원 입장에서 일정 변제율 이상을 만들려고 지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양가족이 많고 소득이 적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다른 조건을 불리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변제율을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많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녀 부양가족을 넣어서 변제금을 좀 낮춰 줄 만한데 소득 달랑 200구에 가면 자녀 부양가족을 안 넣어줘 버리는 거죠. 아니면 36개월 하면 끝날 사건을 60개월까지 늘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조건을 불리하게 해서 변제율을 높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도 좀 따라줘야지 다른 조건 불리해지는 거 없이 바로 통과할 수 있게 회생위원이나 담당 판사가 채무자의 앞뒤 안타까운 사정을 읽어봤을 때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고, 그렇게 재량의 선처를 받아야지 90%씩 탕감받고 유리한 조건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요거 참고 사안인데요. 사업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많아가지고 채무가 계속 늘었다. 사업상 채무, 자영업 하시는 분이 자영업 대출 받았으니까 보증재단 보증 끼고 받았으니까 채무 금액이 크겠구나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요즘 경기도 안 좋으니까 자영업을 운영한다고 해도 숨만 붙어 있으니까 한 달 순이익이 206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평균 내역을 만들어서 제출해도 한 달에 200만 원 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매출 말고 순이익이요. 매출해서 월세 내고 재료비 내고 다 내고 남는 돈이요. 한 달 순이익이 206만 원밖에 안 되니까 1인 생계비 130 빼니까 대략 76만 원 정도 변제하게 되었거든요. 이걸 60개월 변제하니까 4,400만 원 정도 변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채무의 15%를 변제하고 85%를 탕감받고 이자는 100% 전부 탕감받는 조건이거든요. 참고로 청산가치는 2,600만 원밖에 없었으니까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금이 더 커질 일은 없었던 사람이죠. 전체 채무액 대략 3억인데 4,400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75만 원 변제인데 60회가 아니고 원칙대로 36회를 변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700만 원 변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청산가치 2,600이기 때문에 현재가치 할인 고려하면 얘보다 약간 더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법에서는 5% 이상 변제하라고 규정을 했지만 법원의 재량으로 5%는 당연히 넘어가는 거고 변제율 몇 프로 맞춰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법원에서는 웬만하면 10% 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분은 60개월로 늘린 거죠. 그렇게 4,400 변제하니까 15% 정도 변제율이 나왔거든요. 법원에서 보고 15% 정도 맞추려고
하려고 60개월에서 4,400 변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분은 8월에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3월에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나는 왜 90% 탕감이 안 되는가? 90%씩 탕감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재산이 없고, 두 번째 탕진도 없고, 세 번째 소득도 낮은 사람들, 네 번째 그러나 채무는 큰 사람들. 낮은 소득으로 큰 채무를 빌릴 수는 없었겠지만 예전에는 낮은 소득이 아니었겠죠. 또는 자영업을 해서 대출이 많이 나왔겠죠 그때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운도 좀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담이긴 하지만 사고를 좀 크게 치면 큰 돈 빌려가지고 날려먹고 월급 작은데 어떻게 급급하게 취업한 경우에는 변제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